토크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동화 그 책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 있는 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강론 1, 2, 3하고 총론으로 구성되고, 강론 1은 신생아 파트랑 감염병, 그다음 소화기 파트, 그다음에 호흡기 파트 이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지고, 신생아 파트는 이제 총론하고 질환, 강론 쪽으로 나뉘는데, 총론은 나중에 그냥 소아 총론할 때 같이 붙여서 할 거고요. 지금 신생아 파트에서 강론만 질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해서 피곤하지 않게끔 시간 조절해서 진행할게요. 신생아 파트에서 처음 나오는 건 자궁내 성장 질환이라고 IGR입니다. IGR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제 주스나 아니면 맞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라든지 머리 둘레라든지 키가 작은 경우입니다.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는 체중이 이 기준이 항상 10% 미만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20%의 기준이 중요하고, 아이들에서 또 중요한 경우는 이제 대칭형이랑 비대칭형으로 구분한다는 거. 구분하는 기준이 시메트리 IGR 같은 경우는 다 작습니다. 부위, 키, 체중 모두 작은 경우고,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이나 아니면 토치 감염, 면책제 증후군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형은 체중만 작은 경우고, 체중만 작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잡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머니의 전자강증이나 만성 고혈압, 당뇨병, 영양결핍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는 이게 머리나 키, 체중이 모두 작은 경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체중만 작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원인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대칭형이랑 비대칭형이랑 섞어놓고 특징에 대해서 맞는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IGR 있을 경우에는 이게 대칭형인지 비대칭인지 거기에 맞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IGR은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신생아 중환자실 파트, NICU 파트에서 되게 중요시여겨서, 왜냐하면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보통 다 프리텀으로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저체중으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재는 거는 이렇게 키, 몸무게, 체중이 또래에 비해서, 주수에 비해서 이 10% 안에 안 들어가나 맨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IGR들은 자궁내 안에서 이제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런 다음과 같은 합병증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감염에 의해서 애가 성장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사망할 수 있고, 출생 전기 가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애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저혈당증이 많이 오고, 적혈구 증가증은 적혈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혈구가 많아버리면 산소를 운반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혈구가 많다는 거는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겪게 되고 산소랑 결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폴리사이세미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는 이제 쌍둥이끼리 서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태어났을 때 한 쌍둥이는 크고 한 쌍둥이 작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쌍둥이가 저렇게 적혈구 증가증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걸 초래하게 됩니다. 저체온이 되고, 그다음에 이상형태증은 저 기형을 띌 수 있고, 네모처럼 이제 유일하게 올라간 수치 같은 경우는 적혈구 증가증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 헤마토크리트라는 값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가수관은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잘 등장하는
문제고, 과수가에서는 정의가 중에서요. 정의가 42주 이상 이후로 태어난 애들을 과수가로 부른다.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야 되고, 덩달아서 이제 미수가 같은 경우는 37주 미만이다. 미수가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과수가는 등호가 들어간다.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다음 같은 지문이 주어지고 얘가 과수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수가의 진단 기준, 증상이 시험이 잘 나오고요. 증상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는 3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항상 답은 3번으로 피부가 양피지같이 벗겨지더라. 과수가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많이 성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털이 없고 태지가 없는 특징, 그 다음에 얘가 머리털이 많습니다. 머리털이 많고 또렷또렷하고, 그다음에 많이 엄마 뱃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양수 과소증이랑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주가 지나게 되면은 저희 위도분만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내 성장 전이 태아 분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 아까 첫 번째 나왔던 합병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아유지알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CC, 아스피시아가 될 수 있고, 엄마 뱃속에서 산소 공급을 잘 못 받게 되면 이제 항문 쪽의 괄약근이 이완을 하기 때문에 태변이 나오게 되고요. 그 태변을 이제 아기가 먹게 되면 태변 흡입 증후군을 발생하게 돼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도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태변 흡입 증후군의 마스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뒤에 신생아 질환에서 다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체온 조절도 안 된다. 아유지알 있는 애들은 다 낮다고 보면 돼요. 다 저자가 들어가고 다 공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에 이제 다 낮은 게 나오니까 올라가는 건 뭐냐 해서 헤마토크리시로 답이 된 이유가 예전에 잘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신생아에 계측을 했는데 체중비 후유인가 모두 10% 미만이니까 IGR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는 시메트릭 IGR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시메트릭 IGR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봐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메트릭은 임신 초기에 나타나고 유전적인 문제나 어떤 선천적인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큰 장애를 띠게 되고, 임신 초기에 발육 지연이 있고 출생 후에 성장 장애 가능성이 있죠. 나 같은 임신 후기에 영향을 비비는 경우는 이제 비대칭형 IGR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역시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가 모두 10% 미만에 속하니까 당연히 시메트릭 IGR에 속하고, 가능성이 낮은 걸 고려했으니까 시메트릭 IGR에 대한 특징을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IGR의 특징 하나 넣어놓겠죠. 출생 후에 문제가 있고 임신 초기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 염색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제 시메트릭 IGR에 해당하고, 4번과 같은 전자전증하고 관련 있는 경우가 바로 에이시메트릭 IGR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IGR 있는 애 중에서 39주인데 1,9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나 드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정상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IGR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 수치가 다 낮게 나오지만은 하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헤마토크리스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혈당 떨어져 있고 체온 떨어져 있고 저칼슘 자르고 당연히 면역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낮은 쪽으로. 유일하게 하나가 높은데 이 높은 게 좋은 쪽이 아니라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헤마토크리스이 올라간 거고, 과전도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호흡에 문제가 돼서 호흡곤란을 초래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주어지고 애기 사진이 주어지면서 44주라는 조건을 주어지고, 이건 이제 과수가에 대한
진단 아니야. 정의를 안 하는 문제고, 아니면 과수가의 정의는 42주 이상일 경우에, 그래서 얘는 44주에 태어나기 때문에 과수가에 해당하고, 과수가의 특징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한번 언급한 거 있지만은 과수가는 거의 다 대부분 저기 양피지 유사 피부에 대한 걸로 시험 문제 답은 나오고요. 독성 홍반은 과수가냐 미수가냐 만사가에 해당 없이 독성 홍반 자체는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몽골 반점 역시 정상 소견. 할튼 색조 변화도 옆으로 누워놓으면 한쪽은 빨갛게 한쪽은 하얗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걔도 정상. 베넨솜털은 오히려 미수가한테 더 낫고요. 과수가 같은 경우는 베넨솜톰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피지유사 피부같이 이제 쭈글쭈글하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과수가에 대한 신체 검진 오는 걸 보려나 했을 때 피부가 창백하고 양피지 같다. 아까 말씀드린 양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로. 그다음에 과수가가 될수록 성장을 과하게 될수록 주름이 많아지고요. 솜털은 다 빠지고요. 발금이 많아지고 태지는 줄어듭니다. 이제 분만손상 보시면은 분만손상은